미국이 지금 유엔에서 북핵 실험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를 11일 날 표결에 붙이기로 했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인내에 한계가 있다. 제가 어제 했던 말이죠. 이 외에도 우리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해야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대사가 쌍중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연합군이 군사훈련을 중단을 거론을 하자 모욕적이라고 헤일리 대사가 일축을 하고요. 이 불량 국가가 핵무기와 ICBM으로 당신을 겨냥하면 당신도 보호막을 거두지 못할 거다. 중국 너네들을 겨냥하는데도 너네들이 북한을 계속 보호할 것이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할 말이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유엔이 할 수 있는 제재의 마지막 수단이 이 대북 원유 차단을 갖다가 시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대북 원유 차단이라는 부분은 이 중국의 바산이라는 유류 저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단둥 옆을 마스라는 데서 거쳐서 북한의 봉화화학 공장까지 이 30.3km의 송유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옛날에 위화도 해군을 했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던 압록강 안에 있는 섬을 중간에 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3km에 걸친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차단해라는 것이 지금 이 최종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인데요.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통할 것인가? 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차단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양을 줄이니 뭐니 하고 꾸물꾸물 할 거고요. 결국은 이러면서 또 몇 달만 더 끄면 이제 12월까지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 넉 달 남았어요.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에 대한 전면 제재가 오지 못하도록 무마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 넉 달 이후에는 북한의 핵과 ICBM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북한의 앞을 막고 서가지고 미국이라는 일본이라는 차들이 밀고 들어올라면 좀 세웠다가 시간 끌었다가 장애물도 뒀다가 치웠다가 차에 또 타이어에 바람도 뺐다가 기름도 몰래 훔쳐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빨리 못 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뒤로 가면서요. 넉 달만 버티면 된다 해서 이 킬링 타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북중 간의 원유 공급을 차단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북중 간의 송유관을 중국인들은 우위, 즉 프렌드십, 우정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요구로 시진핑이 과연 이것을 차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요 완전히 여우 같은 곰 아닙니까? 고민을 하겠어요? 저는 고민 안 한다 봅니다. 시진핑하고 푸틴하고요 이 야근 둘이가 북한은 이제 얼마나 남았대? 한 3, 4개월이면 끝나. 그러면 3, 4개월 동안 니하고 내하고 유엔에서 미국이 뭐라 하면 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10개 해라 하면 한두 개 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불똥이 안 튀게 최대한 뻗대겨 보자. 지금 그게 이 두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행정부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사이에서 선택을 지금 강요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차단할 경우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난민이 오고, 그러면서 중국이 자신의 식민국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 완충 지역인 북한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차단을 해도 러시아가 뒤로 또 대주고 있잖아요. 낮은 선봉에는 과거에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이 정유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듣기에 이 정유소를 한 몇백억만 들이면 수리해서 지금 이 낮은 선봉과 러시아 hat산 간에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부담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잖아요.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유 공장에는 과거는 바다로 싣고 와서 이렇게 공급을 했지만은 이제는 철도가 연결되었으면 유조 기차들이, 유조 탱크 기차들이, 과거에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도에 기름 탱크 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조 기차들이 지금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이 살짝 좀 잠그는 척 하면 러시아가 또 주면 됩니다. 자, 러시아 보고 또 뭐라 해서 잠그라 하면 또 시간 좀 끌다가 그러면 넉 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바보입니까? 비축해 놓은 적어도 한 1년 쓸 정도의 원유를 비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거고, 지도부가 몇 년은 먹고 살 식량을 비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지도부가 최소한 수십조에서 100조 가까이 비상금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중국이 원유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마치 김정은 정권이 밸브를 잠그면 곧바로 무너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TV 나와서 이야기하는 군사 전문가니 무슨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하는 행태가 얼마나 틀렸는가. 지금부터 중국이 잠근다 하더라도 잠글 때까지 한 두세 달 걸릴 거고, 그것도 완전히 안 잠그고 찔끔찔끔 보냅니다. 왜? 완전히 잠가서 좀 지나버리면, 1, 2주 지나버리면 이 송유관은 못 쓰기 때문에 중국은 그 핑계를 대고 이렇게 계속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원래 75년에 북중 간의 송유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는 이 송유관뿐만 아니라 정제유, 완전히 걸른 정제유 관도 있었는데, 당시 덩소평이 북중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81년에 그 정제유관은 잠가버린 거죠. 중국은 이 송유관을 통해서 1년에 100만에서 110만 톤의 석유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장성택이 처형하고는 이걸 한 반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5, 60만 톤으로요. 그리고는 또 지금 정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라인을 나중에 못 쓰기 때문에 중단을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2시간을 넘지 말아야 되고, 여름철에는 8시간을 넘지 말아야 되고, 계속 졸졸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겨울에 수도 파이프를 틀어놓는 이유가 수도 파이프를 잠가 놓으면 동파가 되기 때문에, 동파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얼라면 더 추워야 되기 때문에 수도 꼭지를 열어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량을 보내더라도 여름철에는 5개월, 겨울철에는 7개월을 넘기면 그걸 또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52만 톤은 지속적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야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북한의 송유관을, 기름 공급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110만 톤 보내는 거에 절반 정도는 보내야 이 관을 쓸 수 있다라는 핑계로 양을 줄이는 선에서 끝낼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트 헤이스 소장은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연간 85만 톤이라고 추산하고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북한군은 원유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원유가 차단되어도 비전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를, 전시 기준으로 한 달치를 각각 비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를 차단해서 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 또 중국이 진짜로 원유를 완전히 차단하겠는가? 아니면 원유 공급을 송유관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최소로 줄이는 척 할 거라는 거고, 누구도 그걸 갖다가 눈에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푸틴하고 만나는데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100만 톤 정도를 주고 있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40만 톤 정도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막아도요, 러시아가 주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면 북한은 상당한 기간을 버틸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막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푸틴을 만나가지고 과연 북한에 원유 공급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북한에 가스 공급해 주겠다고,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남북러 가스관을 하면 돈은 통관료로 우리가 쓰는 거 주고, 사용료로 또 가스관이 오니까 그 중에 밸브 하나 빼가지고 북한에 또 가스 주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그것도 주고요. 전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원유나 가스가 두 가지가 에너지의 핵심 아닙니까? 돈도 주고 가스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그거 서명하러 간 사람이 오늘 정말로 푸틴 앞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원유 공급을 하지 마시오라고 말을 하면, 오늘 북한을 통해서 가스 들고 오고 돈도 주고 북한에 가스도 좀 주고 하려는 그 서명하고 원유 공급하지 마라는 말이 서로 180도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니, 결혼식장에 간 사람이 봉투에다가 부의금 이래가지고 주면 되겠습니까? 초상집에 내는 돈을 그래가지고 뭐 조자 적어가지고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문 대통령이 오늘 푸틴 만나러 간 거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북 지원을 하러 간 건데, 거기서 지금 원유 공급 차단을 말하지 않는다면요,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무슨 원유 공급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다 쪼아보자고 하는 이야기, 핵개발과 전술핵 빼놓고 다 나왔다는 이야기가 말짱 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 차단요, 제가 볼 때 북한 핵과 ICBM 개발 전에 불가능하고요. 공연이 불가능한 일 같고 무슨 유엔에서 어쩌니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유엔은요, 반기문 씨가 가서 놀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 놀이터입니다.